일단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거 중에 선생님이 하나 살짝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한번 얘기할게요. 뭐였냐면 12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으로 기억을 하겠지만 12페이지에 이거 선생님이 그 유도 한번 해줬었잖아요. 그치? 유도 과정에 선생님이 살짝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 번만 정정할게요. 알겠죠? 자, 이항분포에 책 받아와야 돼. 책 받아와. 빨리 뛰어갔다 와. 이항분포에 평균이랑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는 뭐 분산 구하면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내용 한 번만 정리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애가 따라갑니다. 이항분포를 시행의 수가 n번이고 일어날 확률이 p짜리인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의미가 뭐지? 우리가 일단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의미하는 게 뭐죠? x라는 확률 변수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지? n번의 뭐에서? 시행에서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지. 편의상 성공 확률이라 할게요. 성공 확률이 P인 사건이 몇 번? X번 일어나는 날 이제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치? 우리가 사건이 X번 일어난다. 그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넣는 거야. 그치? 그게 이제 이항분포를 따라오게 되는 거고. 괜찮죠? 선생님이 항상 확률 변수, 통계에서는 이 확률 변수가 뭘 지칭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P에다가 X가 뭐 20일 때를 구해라 라는 의미는 이제 N번 시행을 했을 때 N번 시행에서 20번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N-20번은 실패를 할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렇지? 그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는 거고 NC20에다가 P의 20승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의 N-20승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였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항분포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 횟수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좀 어렵게 얘기하면 특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 뭘 계산하라 그러죠?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지, 그치? 근데 문제는 평균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x라는 거는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n까지 값을 가질 수 있잖아. 선생님이 항상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신경 쓰라 그랬지? 그럼 확률 변수 0에 대응하는, 즉 0번 일어날 확률 계산하고 1번 일어날 확률, 2번 일어날 확률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확률 변수랑 그 아래에 있는 확률이랑 다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해야지. 근데 이 n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 계산을 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면 0부터 n까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가져다 다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할 거야?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죠? 시행 횟수의 성공 확률을 곱한 걸로.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 이거 x를 라지 x로 써야 돼. 시행 횟수의 확률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 나가잖아. 그쵸?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할 줄 아는 게 또 중요하다 얘기 못 하는데 그래도 알아야 돼. 그런 거 모르고서 여러분들 등급이 다 알아야지 그 정도는. 그치? 해볼게. 자, 봐봐. 여기서 근데 살짝 선생님이 잘못 설명한 건데 EX는 시그마 어떻게 쓰죠? K는 0부터 N까지 시행 횟수가 확률 변수니까 여기 X 써주고요. NCK에다가 P의 K승에 1-P의 N-K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또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를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너무 산으로 가니까. 그쵸?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얘가 확률 변수고요. 이게 확률 변수고요. 그 뒤에 곱해진 게 그 K에 대한 그 확률 변수 K에 대한 뭐죠? 확률을 곱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싹 다 더해가지고 계산한 게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게 바로 평균의 정의잖아, 정의.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를 가져다가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계산했었는데, 여기서 사실 이걸 한 단계를 한번 지나가야 돼. 이걸 바꾸기 전에 이 K를 1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걸 왜 1로 바꿔야 되냐면, 여기 K에 0을 대입해나 1을 대입하나 어때, 어차피. 다시 미안. K에 0을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0 돼버리지. 그럼 뒤에 게 싹 다 뭐가 돼버려? 뭐가 나오든 이게 다 0이네. 그럼 K에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나? 어우, 또 잔다, 또. 0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나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1로 바꿔, 일단. 그럼 이게 바꾸면 얘가 K에다가 N팩에 K팩에 여러분들 이거 통계 개념을 이해해야 돼. 왜냐면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면 어렵잖아. 그치? 이거 개념 이해 못하면 못 풀어.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요거 약분하면 여기가 K-1팩 여기에 이제 N-1팩 곱하기 N 이렇게 쓰고 N 곱하기 N-1의 C에 K-1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N은 어차피 상수니까 밖으로 꺼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N-1의 C에 K-1에 P의 K승에 1-P의 N-K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0부터 썼단 말이지. 그치? 0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 사실 성립을 안 하잖아. 그쵸? 근데 1을 넣으면 어때? C에 0이면 되잖아. 그치? 그럼 0부터 이제 괜찮죠? 그래서 얘를 가져다 1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럼 얘는 얼마죠? 어차피 K에 1부터 N까지 대입하면 얘는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확률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K-1번 성공해야 되니까 여기에 K-1승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게 지수로 들어가야지. 여기에 K-1이려면 여기에 P를 가져다 곱해줘야 돼. 그치? 그럼 이만큼이 K-1번 성공할 확률이 되는 거고. 그쵸? P는 밖으로 빼주고 얘가 이제 확률의 총합이라서 1이 돼버리는 거고 시그마 계산하면 남는 건 N하고 P 남아서 N 곱하기 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손으로 해본 사람? 해볼 사람? 오늘 뭐 나랑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해봐야죠. 넘어갑니다. 나영이도 안 해봤어 이거?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보세요. 자, 1번. 자, 1번에 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이제 A, B, C, D 가지고 평균이 2다로씩 세우고 제곱의 평균이 5다로씩 세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게 보면 X라는 확률 변수랑 Y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이 일단 다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뭐가 같죠? 뭐가 지금 다르죠? 확률 변수가 다르지. 지금 X라는 확률 변수는 1, 2, 3, 4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이 A, B, C, D고요.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는 지금 11에 21에 31에 41이고 확률도 똑같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 Y라는 애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지금 X라는 확률 변수에서 Y라는 확률 변수가 되려면은 지금 10배의 X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10배의 1 더하면 11 되고 그거의 확률 똑같고 10배의 1 더하면 21 되고 확률 똑같고 이런 관계잖아. 동의하죠?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2x가 2고 2의 x의 제곱이 5래. 근데 이 y랑 이 vy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치? 평균이랑 분산. 우리가 이제 2의 y라는 이 녀석은 2의 10x 더하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럼 얘는 10의 2의 x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2의 x가 지금 2라 그랬으니까 얘가 21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y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vy 같은 경우에는 v에 10x 더하기 1이고 똑같이 얘는
1은 신경 안 써도 되죠. 더하기에 영향 안 받고 곱하기에만 영향 받으니까 100에 v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vx를 구해줘야 되는데 vx 같은 경우에는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제곱의 평균이 얼마야? 그럼 문제에서 알려줬죠, 5라고. 평균이 얼마야? 지금 2죠?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야? 3이겠네. 그러면 곱해주면 30, 이거 제곱이구나. 그러면 여기 100 이렇게 되겠죠, 100. 그러면 답은 12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A, B, C를 구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확률이 똑같잖아. 확률 변수만 지금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바꿔놓은 거고. 그쵸? 그럼 얘랑 평균하고 분산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2번은 좀 달라. 2번은 확률 변수가 그대로인데 확률이 달라진 거지. 그치? 맞아요. 이런 건 이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2번에 보면요. 1, 3, 5 지금 x라는 확률 변수가 1, 3, 5, 7, 9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 A, B, C, BA A, B, C, B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는요. 1, 3, 5, 7, 9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이 a 플러스 20분의 1, 그 다음에 b, c 빼기 20분의 1, b, 그 다음에 a 플러스 잠깐만 맞나? 그치? a 플러스 20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vx가 5분의 31일 때 vx가 5분의 31일 때 구하라는 거는 10의 vy는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자, 일단 먼저 생각. 이 vx를 먼저 계산해가지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 계산된 식을 바탕으로 vy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얘를 이제 제평평제로 구할 거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거냐 아니면 원래 정의대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쉬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쉬워. 얘는 편차의 제곱이 훨씬 쉽죠.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거의 평균이 어차피 5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자, 여기서 왜 5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냐면 들어봐. 일단은 1에서 확률이 A잖아. 근데 9에서의 확률도 얼마야? A죠. 얘 확률 B고 얘 확률 B지. 얘 확률 C. 그러니까 대칭이잖아. 5를 기준으로. 맞아요. 그치? 그 우리가 편차를 어떻게 구하지 원래? 평균 구해가지고 빼잖아. 평균이 얼마가 나올까? 5가 나오겠지? 그치? 평균이 5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얘가 달라지면 당연히 평균 5가 아니야. 평균은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걸 구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쵸?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2고 요게 마이너스 4 얘는 2고 얘는 4 평균이 딱 5로 나오니까 이 계산이 편해진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얘는 뭐 0이니까 이것도 0이라고 쓰자. 자 얘는 2 자, 얘는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편차 제곱해서 더합니다. 16에다가 A 더하기 4B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2배 해야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5분의 31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32의 A 더하기 8B가 5분의 31이라는 거 알았고 VY 구해볼게요. VY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에 A 플러스 20분의 1. 자, 이것도 제곱해서 더합니다. 4에 B. 그 다음에 똑같이 또 2배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얘가 VY. 근데 문제는 16에 A 더하기 4B.
근데 거기에 2배가 5분의 30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5분의 30일에다가 더하기 32, 20 그러면은 4로 나눠주면 5분의 8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5분의 39. 자, 여기다 10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7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상해? 어떤 걸요? 어? 평균이 5예요. 평균이 5? 혼자 구하실 때. 그치, 평균이 5니까. 평균 구할 때 어. 그냥 변수 들면 아니지. 원래는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 A 더하기 3B 더하기 5C 더하기 7B 더하기 9A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얘가 10A에다가 더하기 얼마야? 10B 더하기 5C 이렇게 돼버리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평균 그 확률의 총합이 2A 더하기 2B 더하기 C잖아. 이게 얼마야? 1.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5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자, 3번에 보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을 1부터 2n까지라고 할 거래. 자, x라는 값은 1부터 2n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아. 지금 p에 x가 k일 때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k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c라는 상수에다가 바로 열어주고 마이너스 1에 지금 k 플러스 1승에 더하기 k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를 확률 질량 함수를 식으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에다가 1부터 2n까지를 대입하면 이제 그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들이 다 구해지는 식인 거지. 표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쵸? 그때 우리가 이제 평균이 5분의 48이고요. 문제에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는 지금 n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일단 선생님이 보기에는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거를 먼저 이용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1부터 2n까지를 대입해서 다 더하면 그게 1이 돼야 돼.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럼 1부터 2n까지를 다 대입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시그마로 써버리면 되죠. k는 1부터 2n까지 c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에 더하기 k 요렇게 적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1부터 2n까지 대입했어요. 짝수계지? 그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다 사라지겠지, 그치? 더하면? 그럼 남는 거는 C에다가 K를 1부터 2n까지 다 더한 거죠. 그럼 얘는 결국 C에다가 2분의 2n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괜찮죠? 자,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 C라는 애가 나옵니다. C는 n에 2n 플러스 1 이거 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동의하죠? 자,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C값을 n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그거 이용해서 이제 평균 구해봐야겠죠? 평균이 5분의 48이 돼야 된대. 그럼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시그마 지금 K는 1부터 2n까지 확률 변수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그 K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가져다가 써준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지. 얘가 지금 평균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확률 변수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거. 이게 5분의 48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인 거야? 얘인 거지. C는 구해놨잖아요. n에 2n 플러스 1분의 1
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에 더하기 k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어차피 시그마 안에서 n은 상수 취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 n의 2n 플러스 1은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그쵸? 이거분의 1은 밖으로 빼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여기에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에 더하기 k. 자, 요렇게 쓰고 얘가 5분의 48이다. 그치? 아, 미안. k를 안 곱했네. 여기에 k 곱해야죠. 이 k 곱해야 되잖아. k 제곱 이렇게. 그치? 그러면 따로따로 한번 시그마를 분배를 해서 계산해 볼까?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자, 여기에 먼저 나열을 해주면 얘 1 넣으면 그냥 1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3, 마이너스 4 요렇게 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그럼 마지막엔 마이너스 2n으로 끝나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n. 동의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두 개씩 묶어서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다. 근데 짝수개니까 두 개씩 다 묶이겠죠? 맞아요? 그럼 n개였는데 마이너스 2n개였는데 두 개씩 묶었으니까 n개가 될 거고 묶음이 얘는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거 k제곱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합공식 써주면 6분의 2n에 2n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4n 플러스 1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n자리 2인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얘가 n이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다 곱해주면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얘랑 얘 곱해주면 2는 얘랑 사라져서 3되고 얘랑 얘 약분하면서 3분의 4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그렇죠? 얘가 지금 5분의 48이다. 계산 맞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나와. 그럼 이 2차 방정식 풀잖아요. 이거 이제 통분해서 풀면 되겠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할 거야. 그건 생략할게. 그럼 n 값이 7 하나 나오고 분수 하나 나오거든. 근데 7이 답이겠지. 왜냐면 n이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n은 7 이렇게 답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짜증나죠? 그치?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그치? 이렇게 식 세우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별거 없긴 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그 평균을 계산할 때 확률 변수의 확률을 다 곱해가지고 더한 거를 계산하잖아. 그치? 근데 그 합을 계산하기가 뭔가 복잡하거나 또는 이제 표현을 좀 더 간단하게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시그마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시그마는 표현이야. 뭔가 공식 이런 게 아니고. 알겠죠? 그냥 표현을 간단하게 바꿔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 좀 어려워. 자, 4번에 보면요. 토론대에 참가한 남학생 4명, 그 다음에 여학생 4명 중에서 임의로 4명을 선발할 거래. 지금 남학생이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도 4명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4명을 선발을 할 거야. 그치? 근데 1차 토론대회를 이렇게 선발해서 4명끼리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얘네들을 가져다가 원형 탁자에다가 가져다 나열할 거예요. 원형 탁자. 그럼 여기에 자리가 총 4개가 있겠죠. 4명을 가져다 나열할 거니까. 그치? 근데 나열을 했을 때 자, 여기 표현이 조금 난해하게 느껴진다는데 지금 이때 자신과 이웃해서 앉아있는 학생 중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내가 항상 얘기했었어요.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이제 지칭이 되면 이 확률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겠지. 그치? 맞아요. 여기까지. 이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결국 이거죠.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이 이웃하는 학생 수죠. 동의합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어. 근데 내 옆에 여자가 한 명 앉아 있다. 그럼 나는 이 확률 변수 X 안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이런 수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여자 몇 명하고 남자 몇 명 할까? 골라봐. 골라봐. 아무거나 골라보라고. 둘둘로 해. 또 성비를 맞췄네. 야, 이렇게 앉으면 근데 돼, 안 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소개팅을 해서 이렇게 앉으면 돼, 안 돼? 이러면은 그날 소개팅 잘 안 되는 거야. 남자 앉아야죠. 오케이? 뭘 오케이야.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 X는 얼마일까? 자, 얘가 자신이야, 이제. 얘가 자신이야. 얘 세야 돼, 안 세야 돼? 세야죠? 얘는 세야죠? 얘는 세야죠? 얘도 세야 돼. 그럼 얘는 X는 4라는 확률 변수 안에 포함돼야 되는 결과인 거지. 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 갑자기 소개팅 얘기하니까 그 소개팅 그거 상상하고 있었어? 뭔 말인지 알겠죠? 또 해볼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황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남자 아이돌 누가 있지? 서유리 잘 알잖아. 불러봐. 자, 여기에 여자 서유리가 딱 앉았어. 앉았는데, 친구들이, 너 친구들이 다 펑크를 낸 거야. 남자 3명이 나왔는데, 걔가 누굴까? 자, 1번. 누구로 할까? 요시? 자, 1번이야. 그런데, 이렇게 앉았어.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상황이죠. 여기 또 다 여자밖에 없네. 그치? 자, 얘는 옆에 여자 있어, 없어? 없죠. 얘는 확률 변수에 들어가면 안 돼. 그치? 카운트를 하면 안 돼. 얘는 한 명 들어가야죠. 얘도 한 명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명 되는 거지.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얘는 X는 2라는 확률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결과인 거라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얼마까지 값이 가질 수 있지? 4까지 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럼 확률 변수 X가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 이렇게 세도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내가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들이 어떤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지를 그냥 나중에 분류해도 되잖아. 그렇게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남자가 4명인 상황 해보자. 남자가 4명이면 여러분들 여자가 애초에 없잖아. 이거 지금 거의 흥미박산이죠? 소개팅 하는데 남자 4명이야. 와우, 남자 4명. 그럼 그걸 가져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3팩토리얼 가지지, 그치?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변수 X는 얼마에 포함되는 결과죠? 0에 포함되는 결과인 거지. 이해되죠? 왜냐면 여자가 한 명도 여자가 이웃한 애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예를 들어서 3명이고요. 여자가 1명인 경우. 이거는 어떻게 세? 자, 일단 여러분들 먼저 이걸 해야 돼. 남자 3명, 여자 1명이잖아. 4명 중에 3명을 선택하고요. 4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야 돼. 누굴 선택할지를, 나열할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동의하죠? 그 다음에 나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열하는 어차피 여자가 그냥 남자 사이에 껴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얘는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여자랑 이웃한 애가 몇 명이 되는 거야? 2명. X는 2가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자가 2명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2명인 상황 봅시다. 남자 2명, 여자 2명이면요. 얘는 4C2에다가 곱하기 4C2 해주고 여자, 남자 선택해주고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이런 식으로 앉는 경우랑 여자끼리 이웃하고 남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이렇게 앉는 경우랑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각각마다 확률 변수가 달라.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X는 4라는 애에 포함되는 결과인 거고. 그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자, 여자. 얘도 여자, 여자지만 얘가 이웃하는 애가 다 남자야. 얘도 이웃하는 애가 다 남자죠. 그럼 얘는 확률 변수 어디에 포함되는 결과야? 2에 포함되는 결과인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여기에 곱하기. 자, 이 경우 먼저 갑니다. 이 경우. 요 경우. 자, 이거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일단은 우리가 여자 2명, 남자 2명을 나열하는 게 3팩토리알이잖아. 원래는 전체 경우에서 6가지겠지. 3팩토리알. 그 중에 뭐가 2개고 뭐가 4개일까? 얘가 몇 개죠? 얘가 2개지. 왜냐면 여자 1명 고정했어, 너가. 얘는 그럼 자연스럽게 마주보는 애 여자겠지. 그럼 남자가 남자일, 남자이, 남자이, 남자일 2가지. 얘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4가지인 경우랑 2가지인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4가지인 경우가 이거 x가 4인 경우 얘가 x가 2인 경우 뭐 이것도 진짜 4가지가 나온지 해보면 여자 여기 고정했어. 여자 이웃 탈애가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2가지 남은 2자리에 남자들 나열하는 거 2가지 해서 4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자 하나 남자 해볼게요. 여자 하나 남자 넷 아니 여자 셋 남자 하나 자, 가봅니다. 여자 1명 선택을 하고요. 남자 3명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얘도 어차피 여자가 1명밖에 야, 이러면 안 되지. 여자 셋, 남자 하나. 이렇게 돼야지, 그치? 얘도 나열하는 건 그냥 3팩토리얼 가지야. 그치? 근데 이제 여자가 3명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한쪽에 여자가 들어갈 수 없지? 그치?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든? 그럼 얘는 x는 4라는 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생각해보면 마지막 5번째 케이스 여자가 4명인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3팩토리얼 가지일 텐데 얘는 어차피 오른쪽을 봐도 여자 왼쪽을 봐도 여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싫은 상황이죠. 운영용어가 딱 이상. 오른쪽을 봐도 여자 왼쪽을 봐도 여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동의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뭘 하라 그랬지? 지금? 뭘 하라 그랬죠? 평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선생님이 확률분포표랑 도수분포표의 차이를 알려줬지? 도수분포표에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준 게 확률분포표가 된다 그랬잖아. 지금 얘는 도수를 구한 거야, 확률을 구한 거야.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도수를 구한 거지. 그치? 그럼 원래는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더한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나눠도 되잖아.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 볼게. 우리가 x는 0이라는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도수는 6이야, 6. 그치? 근데 6에다가 어차피 0 곱하면 얼마야? 0이죠? 이거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자, 1이라는 애는 없죠? 확률 변수 1 없어. 2에 대응하는 거는 얘랑 얘 있지,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4, 6까지 96 더하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에 72죠? 자, 여기에다 얼마 곱해버려? 지금 2 곱해야겠지, 2. 이렇게. 더하기. 자, 그 다음에 4일 때 갑니다. 4일 때는 66에 36. 얘까지 얼마야? 144. 더하기 4일 때 6에다가 얘는 96.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4. 괜찮지? 그럼 얘를 이제 뭐로 나눈다고? 도수의 총합. 도수의 총합이 가로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96 더하기 72 더하기 144 더하기 6 더하기 9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원래는 예분의 예분의 얘 해가지고 확률 변수에 곱해야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치? 확률을 일일이 다 구할 필요 없죠. 근데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지? 미치겠네 진짜. 자, 요거 그러면 계산하면 168이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246이잖아. 그렇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31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계산. 314분의 지금 336에다가 더하기 8, 96, 98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더한 다음에 나눌까? 요거 더해 주시면요. 얼마야? 94. 1024? 아니 잠깐만 1024 맞나? 1024에다가 132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2로 약분할까요? 157 분의 얘는 662 이렇게 되겠네. 약분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약분이 되나 보네. 자, 얼마로 되죠? 잠깐만, 계산이 잘못됐다. 168 맞고 246도 맞아. 어디가? 아! 414네. 여기도 4야.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죠? 2로 약분했으니까 207? 그래도 좀 이상한데?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X가 0일 때. x가 0일 때에는 어차피 0이랑 이거 곱하면 그치 들어가야지 분모에는. 왜냐면 0 곱하기 6 똑똑하게 풀려다 좀 바보처럼 풀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6 들어가야죠. 플러스 6. 미안합니다.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얘 420이죠. 여기 420. 그럼 얘는 4로 나눠주시면 4, 32, 4, 32, 331. 얘는 4로 나눠주면 105. 분자도 162만 600, 분자가 얼마라고? 160. 662가 어디 있어 갑자기? 처음에 662라고 쓰셨다. 여기 약분할 때? 그래? 662. 근데 660이 아니야? 660. 660이라고? 얘가 계산하면 336 4. 이거 계산이 잘못됐구나. 이게 4네. 그럼 이거네. 그치? 90 맞아요. 그러면은 42분의 132니까 21분의 2로 약분하면 66. 그러면 7분의 22 이렇게 되겠는데 7분의 22가 맞네. 계산이 좀 그렇네. 그쵸? 어쨌든 뭐 말인지 알겠지? 그게 좀 어렵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일부러 처음부터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안 헷갈린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게 그 통계 문제를 풀 때 좀 관성적으로 풀어. 이거겠거니 이러고.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제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못 푸는 이유가 이 확률 변수를 정확히 뭔지를 인지를 안 하고 푸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치?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중간에 복잡해지면 더 이상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 내가 확률 변수 x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알고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것도 멋지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들을 꼭 예습을 해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오면 와서 못 풀어. 그치? 여러분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풀렸을 때 20문제, 100문제 이렇게 풀었을 때 그 효과 그 정도가 아니지만 한 문제당 그래도 10문제를 풀었을 때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게 좋은 문제들을 넣어놓은 거죠. 좀 어렵긴 하지만 그치? 근데 5번이 마침 예제 5번이랑 겹쳐요. 이게 또 내 선생님이 여러 문제집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문제집에서도 중요하다 생각했던 문제를 여기서도 중요하다 생각한 거지. 예제 5번이랑 겹치니까 이건 넘어가고 6번, 7번 한번 풀어봅시다.
셔터 풀자. 6번, 7번. 자, 1학년 2명. 3학년도 2명이네. 같은 학년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같은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의 숫자. 얘는 이루어진 처음이니까 적는 거야. 영부터 3. 근데 이제 x가 1일 때랑 3일 때 끼리 한 팀을 만들던가 2학년끼리 한 팀 만들던가 3학년끼리 한 팀 만들어야 되니까 수 있는 팀 개수가 몇 개일까? 2개야, 2개. 왜? 내가 두 명, 2명이니까 순서가 바뀐 거는 다른 결과로 간주하고 삼 10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x가 3일 때 그 문제에서는 얘랑 요거랑 뭐 하라 그랬어요? 바닥에 닿는 면의 두 수의 곱이 짝수면 마이너스 2점을 경우에는 점수를 2점
점수. 얘를 뭐라 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세 번 해가지고 점수가 양수가 나오려면 첫 번째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다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의 몇 승이 돼야죠? 3승 써주면 될 거고. 삼시 1에다가 4분의 1에 2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얘처럼 몇 점일 때? 4점일 때를 제외하고는 하고 공통 풀어줄게. B가 이길 거고 그의 경우에는 B가 이긴다. 까지 할 수 있는 거지? 6번 할 수 있나? 말이 안 돼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 3개밖에 없는 거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만에 끝나는 경우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들 4번
4분의 1이 3번, 4분의 3이 경우면 A가 이기는 경우는 똑같이 4시 2. A가 두 번. 그럼 우리가 이제 확률을 다 계산했고요.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볼게요. 알겠죠? 너네보단 잘해 그래도. 자, 이 모든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그게 확률 변수 x가 될 값이라는 거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크고 낮고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부등식 중에 하나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A1하고 A2 사이의 관계는 부등호 방향 케이스를 나눠볼게. A2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1, 2는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 3시. 는 어떻게 할까? A2를 기준으로 생각. 그럼 6가지입니다. 3인 경우는 인 경우 해볼게. 얘가 1이잖아요. 네. 요렇게 있겠네, 그치? 맞아요? 직접 세야 돼. 얘가 4야. 그럼 3가지. 그 다음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3, A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가져와서 할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3H 이게 얘는 여기서는 얘를 기준으로 분류해 볼까요? 요거 삼, 4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두 가지, 잠깐만. 1이 들어가면 네 가지, 그쵸?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X가
25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얘는 8분의 15 이렇게 돼버릴 거고요. 확통은 발상적인 풀이를 공부하는 것도 나름 저번 시간에 9번까지 다 풀어줬지? 9번까지 풀어줬을 거거든. 10번부터 오늘 풀어줄게. 알겠죠? 그냥 영상 언제 올려요? 오늘 것까지 해서 올릴게. 이번에. 아니 9문제밖에 안 풀어가지고 편집해보니까 1시간도 안 되더라고. 일단 여러분들 1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면요. 흰 공이랑 검은 공, 그 다음에 뭐 빨간 공 맞나? 파란 공, 빨간 공 요렇게 한 개씩 있대요. 일단 시행을 좀 이해를 해봐야겠지. 자, 이렇게 한 개씩 4개의 공이 총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할 거래. 이게 중요하죠. 다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을 반복할 때마다 계속 상황이 똑같은 거지, 그치?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시행을 4번 반복해서 확인한 색의 종류를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래.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4번 시행을 반복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색의 종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할 거래. 괜찮죠? 일단 선생님이 항상 그 통계 문제는 확률 변수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쵸? 우리는 색의 종류를 확률 변수라고 할 거래. 그치?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가질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내가 체크를 하라 그랬죠? 자, 일단 나올 수 있는 색의 종류 제일 적을 때가 얼마야? 빵개? 빵개는 안 되지. 한 가지 종류는 무조건 있는 거니까. 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색의 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달라서 4개의 색의 종류까지 나올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질문을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64x-10이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64에 x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죠. 자, 마이너스 10. 요거의 평균을 계산하래. 자, 얘는 우리가 64에 x라는 거의 확률 변수를 가져다 평균을 곱해주고 빼기 10 이렇게 바꿔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나는 구해야 되는 게 이거 평균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평균. 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1부터 14까지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 확률을 다 계산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자, x가 1일 때 그때의 확률 한번 계산해 볼게. 자, 그러면 나오는 색의 종류가 이제 한 가지만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색깔이 흰색이다 나와도 되고 검은색 나와도 되고 파란색 나와도 되고 빨간색 나와도 되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치? 그때의 확률을 가져다가 뒤에 곱해주면 되겠지? 흰색을 가져다가 뭐 뽑는다 그러면 흰색을 뽑은 확률도 4분의 1이고 검은색도 마찬가지, 파란색도 마찬가지, 빨간색도 마찬가지잖아. 다 4분의 1이니까 총 4번의 시행이라서 4분의 1에 4승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경우의 수에다가 확률 계산하는 거. 괜찮지? 왜냐면 4가지 케이스 모두 확률이 4분의 1에 4승으로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이제 2일 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나오는 색의 종류가 몇 가지인 경우야? 2가지인 경우지, 2가지인 경우. 그쵸? 그럼 4가지 색깔 중에 일단 2개를 선택을 할게. 괜찮죠? 2개의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강색이랑, 아니다, 흰색이랑 검정색을 가져다가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괜찮죠? 그럼 흰색을 가져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아니, 흰색이랑 검정색이 이제 몇 개가 들어갔는지 총 4개에서 흰색이 몇 개가 들어가고 검은색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나열하는 그 방법의 수가 달라지잖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걸 가져다가 여기다 곱해줘야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흰색을 3개, 검은색을 하나라 그러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흰색이 2개 나오고 검정색이 2개 나오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흰색이 하나, 검정색이 3개면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찾는 이제 경우의 수지. 그쵸? 케이스의 개수. 각각의 케이스마다 나오는 확률은 다 4분의 1의 몇 승? 4승.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죠? 뭐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x가 이제 또 3일 때 한번 구해봐야겠죠? 나오는 색깔의 수가 3개일 때. 그러면 3개면 일단은 3개의 색깔을 선택해야 되니까 4C 3. 자, 일단 파란색까지 추가로 선택을 했다고 해볼게. 괜찮죠? 그러면 3가지의 색깔로 4개를 이제 선택을 하려면 하나는 2개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럼 3개의 색깔 중에 이제 2개가 될 거 하나 선택을 다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4팩을 이제 2팩으로만 나눠주면 되지.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확률이 똑같습니다. 4분의 1의 몇 승으로? 4승으로. 요렇게.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라지 x가 너네 예습을 안 해왔구나. 한 사람? 옆은 사람? 미치겠다. 자, 라지 x가 4일 때.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색깔의 종류가 다 같아야 되잖아. 다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에 몇 승 써주시면 되죠? 4승.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4가지 색깔은, 미안. 나열하는 게 다 다르니까 한 가지가 아니구나. 4팩을 해줘야죠. 아니지, 4C를 왜 해? 왜냐면 4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거면 이거 하나씩을 다 선택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냥 나열하는 거 4팩만 해주고, 여기에다가 4분의 1에 4승,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확률 다 계산해 주시면요. 얘는 256에다가 4로 나눠주면 6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6이 나와버리고, 자, 얘는 4가 나와버리고, 얘는 24를 4로 나누니까 6되고, 얘는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14에다가 84? 256분의 84네. 계산 맞는지 한번 확인. 14에다가 맞네요. 그 다음에 얘가 12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24를 12가 돼버리네. 그치? 그럼 얘는 256분의 144. 자, 마지막 얘는 계산해 주시면요. 4에 256분의 2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지. 왜냐면 우리가 확률이 좀 계산하기가 복잡했잖아.
검사를 하려면 이거의 총합이 얼마인지만 확인해 보면 돼. 1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이 있다 싶으면 사실 요거 하나 정도 안 구해도 돼. 왜 그렇죠? 1에서 나머지 구한 걸 뭐 해버리면 되니까? 빼버리면 되니까. 알겠죠? 근데 내가 그런 풀이 쓰지 말라 그랬지. 왜냐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문제 중에 그런 것도 있어. 확률을 애초에 계산하기 하나를 어렵게 줘. 그 네 가지 중에 이 확률 변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게 주는 경우도 있어. 일부러. 왜냐면 나머지 구해가지고 1에서 빼버리면 그 확률이 계산이 될 테니까. 알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봐도 돼. 혹시 모르니까 내가 얘기만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일단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검산하는 정도로만 이용하세요. 그럼 얘는 이제 256분에 얼마가 나오죠? 4잖아. 그치? 자, 요거 한번 다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나? 요거 더해보면 168에다가 자, 요거는 240에 270 뭐야?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요. 12에 4팩, 2팩, 24, 12 맞고 144 맞고 168 맞구나. 미안. 172 168 맞고 240 252 맞네. 이거 더하면 252에다가 4 더하면 256 되네요. 그쵸? 자, 어쨌든 총합 1 맞췄고 확률도 정확히 계산했다는 거 알았으니까 자, 평균 계산하면 되겠지?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 확률 변수에다가 요거 확률 계산해서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다가 또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거 다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 확률 총합 1 맞췄으니까 아마 답 맞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얘를 계산해서 이제 이 자리에 넣는 거지. 여기에. 그래야지 이제 64 곱해서 마이너스 10 하면 얘가 딱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번.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면 알겠지? 뭔가 그 개념을 더 알아야지 이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거 계산하는 거 다 뭐야? 이거 다 확률에서 배웠던 거지. 그쵸? 선생님이 통계에서 결국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확률 변수가 뭔지를 제대로 인지를 안 하고 푸는 경우 그냥 막 풀어.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치? 일단 확률 변수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여기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확률 계산하는 게 이제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단원에 있는 문제들 교과서나 문제집에 보잖아? 그럼 대부분 표로 나온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 표로 나온 문제. 그쵸? 그 표로 나온 문제는 뭐야? 확률이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학교 시험에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와. 확률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11번. 자, 11번. 네, 이런 문제 굳이 어려워도 이제 책에 넣어놓고 풀어주는 이유가 이제 통계 공부하면서 확률 복습도 같이 시키려는 거야. 알겠죠?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지금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3, 4, 5, 6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3하고 7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각각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한대. 그럼 총 3개의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3개의 원소 중에서 같은 원소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거다. 자, 여기 x 얘는 같은 원소의 수라고 얘기를 할 거래. 그럼 일단 같은 원소의 수로 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치? 그럼 같은 원소가 0개일 수 있어요? 0개일 수 있죠? 다 다른 거 선택하면 0이야, 그치? 그럼 얘는 0 나올 수 있는 거고 같은 원소의 수가 1개일 수 있을까? 1개라는 건 뭐야?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같은 원소의 수가 아예 없거나 그치? 괜찮죠? 그러면 같은 원소의 수가 이제 몇 개일 수 있죠? 뭐 2개
뭐 이럴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같은 원소의 수가 뭐 3개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333 나오면 가능하잖아. 동의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원소의 수가 왜 한 개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들어봐. 여기서 1 선택하고 3 선택하고 7 선택해 볼게. 그럼 얘네들은 다 뭐야? 다른 거죠? 같은 원소가 한 개인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뭐 3, 3, 7을 선택을 했어. 그럼 얘는 같은 원소의 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빵개인 거는 뭔가 이상한 거야, 그치?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꼭 체크하고 넘어가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자, 평균을 구하라는데 8x 더하기 4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8에 확률을 이 x에 대한 평균을 더 곱해주고 더하기 4한 걸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쵸? 그럼 결국 얘도 평균 계산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다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이제 확률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같은 원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원소가 없어야 돼. 그럼 같은 원소를 가져다가 선택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쓸까? 이게 조금 난해하게 느껴지잖아. 그럴 때는 선생님이 하나씩 만들어 보라 그랬지. 어차피 규칙을 그러다가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이 안 된다면 직접 세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1 선택한 경우부터 해볼게요. 1 선택한 경우. 1을 선택해버리면 여기서는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지, 그치? 근데 내가 1을 선택하고 여기서 3을 선택해버리면 여기서 3을 선택을 못하지만 여기서 1을 선택하고 4, 5, 6 중에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3, 7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선택한다고 해볼게. 2도 상황은 마찬가지네. 여기서 1을 선택하나 여기서 2를 선택하나 상황은 마찬가지잖아. 그쵸? 여기서 3을 선택하는 경우만 그럼 또 따로 분류하면 될 것 같아. 아, 얘는 직접 재는 게 빠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구해버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에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 건데 1, 2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곱하기 2 써주시고요. 괄호 10개.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3 선택하는 경우랑 이거 4, 5, 6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로 분류할 거잖아. 자, 여기서 1, 2 중에 하나 선택하고 3 선택했어? 그럼 3, 7 중에 7만 선택해야죠. 경우의 수 한 가지가 될 거고요. 여기 1, 2 중에 하나 선택하고 4, 5, 6 중에 하나 선택했어? 그럼 여기 2개 중에 하나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6가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3을 선택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3 선택 못해요. 4, 5, 6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3 선택 못하는데 4, 5, 6 중에 뭘 선택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7 선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1 곱하기 3 곱하기 1 해가지고 3가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요거 계산 정리해 주시면요. 24분의 14에다가 3 곱해서 3 더해서 17 요렇게 아니지 잠깐만 7 맞구나.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가 이제 2일 때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24까지는 똑같을 것 같아.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달라지는 게 없고요. 같은 원소의 수가 이제 2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서 1, 2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 그럼 여기서 무조건 같은 원소를 선택을 해야 돼. 그치? 그럼 1, 2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2가지. 여기서는 3, 3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3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럼 3을 선택해버리면 여기 있는 이 3이 그 두 개의 원소 같아야 되잖아. 그치? 2개의 원소 같은데 그게 3으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3 말고 다른 걸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그렇게 한번 분류해 볼게. 자, 첫 번째 여기서 3을 선택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에서 3을 선택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 3을 선택하면 여기에 무조건 7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일 거고요. 여기서 3을 선택해버리면 4, 5, 6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3가지일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다시 3 선택하고 여기서 3 선택하면 여기선 7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요. 3 선택하면 여기선 4, 5, 6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 총 몇 가지 있는 거야 그러면? 4가지 있는 거야. 그쵸? 괜찮죠? 근데 여기서 3을 선택하고 여기랑 여기서 둘 다 3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랑 여기서 둘 다 3을 선택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지?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 말고는 찾을 수가 없네.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24분의 6이니까요. 4분의 1 요렇게. 근데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총합 구해가지고 1 맞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그쵸? 확인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 약분은 안 할게. 더하기 편하게. 자, x가 3일 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얘도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24 이렇게 될 거고요. 다 같은 경우 3으로 다 같은 경우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쵸?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23에다가 얘까지 24 분자 딱 맞네. 그치? 총합 1. 그럼 확률 다 계산했고요. 우리 이제 하는 거 편할 것 같아. 0 곱하기 얘, 2 곱하기 얘, 3 곱하기 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선생님 어차피 이거 확률 변수 0에 대한 확률은 계산할 필요 없을 텐데요. 왜? 확률 계산할 때는 평균 계산할 때는 확률 변수에 확률 곱할 거잖아. 0에다가 뭔가를 곱하든 어차피 사라져 버리니까. 그쵸? 근데 이런 풀이도 하면 안 되겠지. 왜? 나는 총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대로 확률을 계산했는지 검사할 거니까. 알겠죠? 근데 이런 것도 알고 있긴 해야 돼. 알겠지? 나중에 혹시 쓸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12번. 자, 이 부분 아마 좀 문제 예습하기도 어렵고 뒤에 문제 풀기도 어려울 거거든. 왜냐면 확률을 어차피 계속 계산하는 게 나오니까.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처음 할 때 그래도 제대로 하면 어차피 우리가 조건부 확률 시험 범위에 들어간 친구들 맞잖아. 독립시험 확률이랑. 물론 조건부 확률 자체는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여기 조건부 확률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기본적인 확률 계산하는 게 일단 다 복습이 되니까. 알겠죠?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볼게. 자, 얘는 이거 조금 특이한 문제거든. 한번 봐봐. 다음과 같이 정의된 확률 변수 x, y, z의 분산의 대소 관계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vx랑 vy랑 vz의 대소 관계를 구하라는 건데, 자, x라는 확률 변수랑 y라는 확률 변수랑 z라는 확률 변수가 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 임의로 두 수의 차를 가져다가 뽑은 두 수의 차를 가져다가 구한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 2, 3, 4 시작해서 100까지 또는 2부터 시작해서 100일까지도 되고요. 3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도 되죠? 103까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항상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조건을 오류 없이 독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이것만 보면 여러분은 그냥 1부터 100까지를 생각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다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 숫자들이 아니고 걔네의 숫자를 두 개를 뽑아서 두 수의 차를 구한 거지. 얘들아, 차라는 건 항상 양수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그러면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 1부터 100까지든 2부터 100일까지는 어차피 두 개를 뽑아가지고 뺐을 때 만들 수 있는 결과는 차이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 쭉쭉쭉 가다가 99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100부터 100하고 100일 빼면 차이가 이제 딱 99니까 100이라고 2 빼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연속하는 100개의 홀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 그러면 3하고 1 빼면 뭐 2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될 수 있는 게 홀수랑 홀수를 빼버리면 차이가 짝수겠지?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1부터 시작하는 홀수든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차이 없습니다. 그쵸? 너 책 안 받았니 혹시? 데스크에서 받아와야 돼. 그러면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쭉쭉쭉 가다가 198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쵸? 왜냐면 1부터 홀수들을 쭉 세보면 199까지가 딱 100개란 말이야. 동의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짝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가질 수 있는 값은 2, 4, 점점점 가져다가 그 다음에 198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산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확률 변수가 너무 많아. 1부터 99까지 99개. 얘도 99개, 얘도 99개 너무 많아. 그럼 실제로 분산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그쵸? 그럼 뭔가 관계를 이용하라는 건가? 지금 확률 변수가 보니까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야지 우리가 y라는 확률 변수를 x로 다 표현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선생님 그러면 평균도 2배가 되는 거고 분산은 제곱배니까 4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이라는 확률 변수가 2배가 돼서 2가 되고 1이라는 확률 변수가 2배가 돼서 얘가 되잖아. 그 2배가 돼서 대응하는 확률 변수끼리 확률이 같은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가 2배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평균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이 똑같아야 돼. 아랫줄에 들어가는 게. 이해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1을 가져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전체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100개의 숫자 중에 일단은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 2개를 선택하고 이웃한 숫자를 가져다가 두 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웃한 숫자를 선택하는 거는 99개의 쌍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1, 2 한 쌍, 2, 3 한 쌍, 3, 4 한 쌍, 99, 100까지 한 쌍. 이런 99개의 쌍에서 1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야, 근데 얘랑 얘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겠어? 같겠죠? 그치? 맞아요. 이웃하는 2개의 한 쌍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즉 얘네끼리 확률이 똑같고 얘네끼리도 확률이 똑같고 얘네끼리도 확률이 똑같고 결국 확률이 계속 일정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확률 변수만 2배가 된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y라는 확률 변수는 분산을 가져다가 계산을 했을 때 자, 얘는 4배의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치? 우리가 z라는 확률 변수를 계산할 때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을 계산할 때도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대소관계는 vx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랑 같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게 대문자인데 그냥 보자. 알겠죠? 여기까지. 자, 12번도 요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3번. 자, 13번에 보면 여러분들 검은 공 4개랑 흰 공 2개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오면 주머니에 흰 공을 하나 넣을 거고요. 흰 공이 나오면 검은 공을 하나 넣을 거래. 자, 근데 그러면 뽑았던 공은 다시 넣는 건가 보니까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을 거래.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시행을 2번 했을 때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 우리가 2번의 시행 이후에 주머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라고 얘기를 할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풀잖아. 그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0, 2, 3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놓고 푸는데 얘는 시행 자체가 솔직히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면 2번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치? 우리가 그 이후에 남은 공은 검은 공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을지를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살짝 어려워. 그러니까 얘처럼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확률을 다 구하는 게 살짝 어렵다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것도 앞에서 문제에서 한번 보여줬었는데 예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일단 하나씩 다 적어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놓고 그걸 분류를 하라 그랬지. 확률 변수에 따라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분류된 확률을 그냥 직접 다 계산하지 말고 일단 결과를 다 써. 그 결과에 대한 확률도 다 구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이 확률 변수 x라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분류하라는 거지. 한번 보여줄게. 들어봐. 자, 일단 처음에 내가 검은 공을 선택을 뽑았을 수도 있고 흰 공을 뽑았을 수도 있잖아. 처음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여기서는 3분의 1일 거고요. 3분의 2죠.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자 3분의 1일 겁니다. 그쵸? 괜찮지? 자, 검은 공을 뽑았으면 흰 공이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검은 공은 이제 3개가 돼버릴 거고 흰 공이 몇 개가 돼버려? 3개가 돼버려. 자, 얘는 검은 공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5개, 흰 공이 몇 개? 1개 이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야. 동의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검은 공을 가져다가 뽑아야 되는데 자, 그럼 2분의 1의 확률을 뽑을 거고
흰 공을 가져다가 뽑을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검은 공을 가져다가 뽑을 확률이 6분의 5일 거고, 흰 공 가져다가 뽑을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는 검은 공이 또 하나가 줄어버렸어요. 2개. 자, 흰 공 하나 늘어야 되니까 4개. 자, 여기서는 검은 공이 늘어야죠. 4개. 그 다음에 흰 공이 몇 개가 돼버리죠? 2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왜냐면 흰 공 뽑으면 검은 공 하나 넣어야 되고 흰 공을 뽑았으니까 하나 줄 거 아니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검은 공이 이제 사라질 거고 흰 공이 2개. 자, 여기서는 검은 공이 늘어날 거고 흰 공이 1개가 되겠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2, 그렇지?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가 2랑 4랑 6이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가져다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검은 공 2개일 확률은 3분의 2, 2분의 1 곱한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4일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얘랑 얘 곱해주면 18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검은 공이 6개 남을 확률은 3분의 1, 6분의 1 곱해서 18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자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0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분류해놓고 이렇게 구하지 말고 확률을 내가 만약에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될 수 있을지가 살짝 애매하거나 그거에 따른 확률을 직접 바로바로 계산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 시행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결과들을 다 적어놓고 걔를 다시 여기서 분류를 하자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치? 선생님 확률 변수라는 걸 처음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 기준이 이 확률 변수의 의미가 되는 거고 얘는 검은 공의 개수에 따라서 그 결과들을 분류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걸 싹 다 더해서 1 되는 것도 확인해야 돼. 이거 얘들아 그거 확인 안 하고 풀기만 해봐. 진짜 질문할 때 아주 총합 1인지도 확인 안 하고 푸는 그럼 안 돼. 여러분들 실제로 확률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거의 정답률이 50% 아니야? 그쵸? 그렇다고? 그럼 안 되는데. 자, 얘는 18분의 11, 18분의 6, 18분의 1 더해주면 딱 1 되는 거 맞지? 동의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자, 분산 구하라 그랬으니까 분산은 한번 구해볼까? 자, 일단 우리가 V에 9에 x 더하기 1 요거 계산하라 그랬는데요. 얘는 곱하기만 따라가는 거 맞지? 제곱으로 따라갑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지? 자, 우리 분산 계산하는 거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을 빼자 그랬어요. 그치?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평균 구하기 어려울 때. 자, 내가 그 앞에서 14페이지 문제 중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야, 1번, 2번 다 잘못했다. 1번은 121이고 2번은 78이라 그랬어요. 121, 78. 자, 1번 문제 풀 때 내가 이거 분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대평평제로 구했어? 아니면은 아니다, 미안. 1번 말고 2번. 2번에서 분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대평평제로 안 구했죠? 거기서는 그냥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했어. 왜? 편차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치? 여러분 이거 편차 구하기 쉬워? 어려워. 왜냐면 여기에다 확률을 빼야 되고, 아니 평균을 빼야 되거든. 확률 변수에다가. 선생님 2랑 4랑 6의 평균은 4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죠? 2에다가 요거 곱하고 4에다 요거 곱하고 6에다 얘 곱해서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4를 기준으로 얘 확률이랑 이거 확률이 대칭이야. 그러면 평균 구하는 게 어때? 쉽죠? 그냥 4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때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한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게 간단하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쵸? 이거 평균의 제곱 어떻게 구하죠? 그럼 평균 구해서 제곱하면 되는 거고 제곱의 평균이 뭐야? 제곱의 평균은 확률 변수를 가져다가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랑 다 곱해가지고 싹 더해라.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1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제가 이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예습을 한 원장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 그쵸?
풀어봅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토요일 날 이거 14번부터 나머지 풀어줄 테니까 그때는 얄짤 없어. 그냥 쭉 풀 거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손으로 다시 풀어보시고 오늘 선생님이 7시부터 질문 받을 거라 그랬는데 그 남은 1시간 정도에는 그 공통 모의고사에서 공통 부분에서 선생님이 그 서술형 부분을 안 풀어줬거든. 저번 주에 그치? 그거 풀어달라는 친구들이 또 있었어 가지고 그거 좀 풀어줄게요. 서술형 부분만.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풀어봐 이거.